자, 여러분,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과연 외제차를 수리하면서 타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냐, 뭐 이런 거를 좀 봐서 저는 이렇게 좀 차계부 좀 제가 소모용품을 뭐 어떻게 교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차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화일을 한번 항상 차에다 비치를 해 놓는데, 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아우디 엔진오일 세트에서 뭐 필터 사고,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쉘도 있고 쉘 울트라도 있고 지크 XQ도 있고요. 지크 XQ 탑 있고, 그리고 캐스트롤 있고, 이 정도로 제가 계속 갈고 있는데, 그거를 사서 공입나라에 맡기면 한 9만원에서 한 11만원 돈에서 안짝으로 해요. 그리고 SK 스피드메이트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외제차 엔진오일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뭐 40% 할인, 그러면은 뭐 마바놀, 그리고 지크 XQ 이런 거를 갈면 한 싸게 갔을 때는 제가 8만원 후반대, 그리고 좀 괜찮게 뭐 그냥 평범하게 갈면 한 12만원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 거 하나 없이 제가 급하게 그냥 제가 자주 가는 그런 공업사 가서 갈 때는 한 15만원 그 정도 엔진오일 갈았어요. 그 15만원 엔진오일 간 거는,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0km마다 엔진오일을 한 번씩 갈아주고 있고, 제가 또 다른 체어맨, 그리고 여태까지 끌었었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5,000km마다 엔진오일을 갈아줬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산 거는 제 기억에 한 7, 8만원 돈 들었었어요. 좀 저는 국산차 좀 좋은 걸 좀 갈아줬었거든요. 한 7, 8만원 돈 정도 가니까, 뭐 가격을 비교하면 5,000km마다 7, 8만원, 그러면 10,000km면은 한 14만원에서 16만원이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 10,000km마다 간다고 했으니까 10,000km마다 한 9만원에서 한 15만원이면 엔진오일 가는 값에 대해서는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카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여기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각종 연료 필터, 그리고 타이어, 펜벨트, 그리고 이거 타이밍 벨트,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산차의 관리 주기랑 아우디의 관리 주기랑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는 관리 주기 뭐 몇만 킬로마다, 2만 킬로마다 뭐 브레이크 오일을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패드는 저 달면 갖춰주고,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달면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환 주기는 정말 국산차와 우리 국산차와 외제차의 큰 교환의 횟수는 들진 않는다, 좀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금액은 솔직히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는 저는 1.5배, 많으면 2배까지 저는 그렇게 비용을 내면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좀 잘 아는 외제차 공업사를 하나를 지정을 해두고 거기서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비를 맡기는 게 외제차를 운영하면 정말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천에 있는 미드모터스 사장님한테 꼭 맡겨서 차 엔진도 봐주시고 미션도 봐주시고 뭐 다른 부식류 뭐 이런 하체 이런 거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 저같이 그런 공업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사장님과의 좀 단골의 그런 형성도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또 교환도 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비를 맡기는 게 외제차를 끌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모품을 제가 교체를 해주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차를 끌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타이밍 벨트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모품을 바꿀 때는 한 적금 한 2, 30만원 덜한다, 적금 2, 30만원 덜한다, 뭐 커피를 이번 달은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카푸어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좀 관리 잘해주는 게 세차 이런 거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모품 제때제때 갈아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점검 한번 해주고, 몸도 똑같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리고 아플까봐 미리 종합검진하고,
이러는 것처럼 차도 똑같습니다. 제때제때 소모품 잘 갈아주고 이러면 정말 큰 돈 들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차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를 샀네. 그래서 엔진이 주저앉았어. 엔진이 멈췄어. 근데 또 디젤 같은 경우에는 DPF가 막혀가지고 DPF가 사망했네. 그리고 왜 또 미션이 안 먹어. 미션이 고장났어. 미션을 바꿔야 돼. 이럴 경우에 몇백만 원 들으면 정말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끌었었던 중고차를 사라, 감가상각이 된 중고차를 사라, 이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외제차를 사면 카포가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제 월급이 한 200만 원이에요. 근데 월 할부금 400만 원 되는 그런 차를 사. 그럼 내가 한 3억짜리 뭐 포르쉐를 사고 싶어. 근데 돈 하나도 없고 할부금은 월 400만 원이 나가네? 그러면 정말 푸어가 되는 거죠. 카푸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카푸어 문제가 문제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 문제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푸어가 되는 거예요. 푸어가. 왜 자기 소비에 맞지 않는, 자기 소득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함으로써 왜 그런 불행한 길을 걷는가. 맞습니다. 한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에 맞는 차를 사면 되고, 또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에 맞는 차를 사면 되고,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에 맞는 차를 사면 되고, 이처럼 자기가 버는 이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 카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제 지론은 그래요. 자기의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자. 그러면 푸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지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저도 이런 아우디라는 외제차를 끌고 있고, 그리고 체어맨이라는 또 국산 대형차 두 대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뭐 차를 고치는 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뽑기를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혀 제가 과소비할 만큼의 차에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뭐 튜닝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고, 단 저는 소모품은 정말 제때제때 갈아준다. 그러면 30만 킬로, 4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다. 제가 체험에는 50만 킬로까지 탈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 30만 킬로까지 탈 지금 목표를 갖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카센터를 가면 또 그 정도 탈 수 있다고 또 얘기해 주세요. 엔진 오일 누유도 없고, 미션 문제도 없고, 부싱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5만 킬로 때는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무이기 때문에 좀 덜컹덜컹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좀 갈아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이어는 뭐 몇만 킬로 탈 때마다 한 번씩, 그건 소모품이니까 갈아줘야 되는 거는 국산차, 외제차 똑같고, 그리고 미션 오일도 저는 차들 6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킬로마다 한 번 갈아주고 있고요. 패드는 다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그 카센터에서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갈아주고 있고요. 또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에는 5천 킬로마다 한 번씩, 그리고 아우디는 10,000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있고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우디를 끌고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돌방을 맞아가지고 헤드라이트, 왼쪽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가 깨졌어요. 근데 국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를 하면 20만원 안짝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이게 새거 그 센터 들어가니까 12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20만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중고를 제가 또 구해가지고 중고값 해서 한 30만원에 저는 그거를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중고 부분, 물품을 잘 구하고, 그리고 소모품 같은 걸 제때제때 갈아준다면 여러분 절대 카포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회사 생활하면서 외제차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러면 우선 저는 새 차를 추천을 드려요. 새 차의 그런 또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새 차를 추천을 해드리고, 하지만 월 할부금이 좀 약간 나는 무리가 있다, 근데 외제차를 한번 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감가상각이 된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외제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저는 카푸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유튜버 분들 중에 그 중고차, 신뢰가 가는 중고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문의하면 바로 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본인의 소비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능력에 맞게 차를 구매하신다면 절대 카푸어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저희 할까남에서 많은 차들의 리뷰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차를 추천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물론 다 새 차를 사고 싶긴 하지만 새 차가 아닌 중고차 리뷰를 통해서도 이런 차 정도의 중고차는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중고차의 느낌은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중고차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동차 그리고 또 새 차도 또 리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 차 업에 또 새 차를 판매하는 그런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이 차의 장점을 보고 저는 이런 게 단점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게 부분이 느낌이 든다 라는 걸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자리를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정말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동영상에는 올리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아우디를 운영하면서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미션 오일 너 어디서 갈았냐, 뭐 타임벨트는 몇만 킬로대 갈았냐, 뭐 이런 거 다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로 할까남이었습니다.